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영리단체 회계의 숨겨진 이야기, 수익 인식 제대로 읽기입니다. 혹시 비영리단체 활동보고서나 재무제표 같은 거 보실 때요,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죠? 근데 그 이전에 그 돈이 애초에 수익으로 어떻게 잡히는지, 이게 사실 단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첫 단추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단순히 얼마가 들어왔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요. 네, 오늘 이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계를 좀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영리 단체가 돈을 버는 방식, 이 수익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exchange transactions, 우리말로 하면 교환 거래 정도가 되겠네요. 엑스체인지 트랜잭션이요? 이름 그대로 뭔가 주고받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물건값 내거나 서비스 비용 지불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 병원 진료비, 아니면 박물관 입장료, 협회 회원비 같은 거요. 명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경우죠. 아하, 그렇군요. 이런 수익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건 보통 기증자의 어떤 사용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단체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봐요. 그래서 기증자 제한 없는 순자산 증가로 분류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한 갈래는 뭔가요? 비영리 단체 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바로 contributions, 즉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이요. 네, 여기서 exchange transactions하고의 핵심 차이는 대가성이 있냐 없냐예요. contributions는 어떤 직접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자산을 받는 걸 의미하거든요. 대가성이 없다.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기부금은 기증자가 이 돈은 여기에만 써주세요 하고 의도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증자 제한 있는 순자산 또는 기증자 제한 없는 순자산 이렇게 나뉘어서 기록이 됩니다. 기증자가 제한을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다. 네, 이게 결국 그 단체가 자원을 얼마나 유연하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기부금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게 있다면서요? 조건이 붙는 경우요. 네네. conditional contributions, 즉 조건부 기부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Conditional contributions.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비영리 단체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비로소 그 기부금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요건인데요. 넘어야 할 barriers, 그러니까 장벽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 조건을 충족 못하면 기부금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 right of return, 즉 반환 요구권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벽이랑 반환 요구권. 둘 다 있어야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을 꼭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매칭되는 기부금을 얼마 이상 유치해야 한다 같은 구체적인 장벽이 있고 만약 실패하면 기부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증자에게 있다면 그게 바로 조건부 기부금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럼 조건 충족 전까지는 수익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 규정 덕분에 비영리 단체가 아직 사용할 권리가 없는 돈을 섣불리 수익으로 잡아버려서 재정 상태를 좀 과장되게 보여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부채, 그러니까 환불 가능한 선수금 같은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채로 잡는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기증자 제한이랑 이 조건은 다른 건가요? 네, 그건 다른 개념입니다. 제한은 사용처에 대한 거고 조건은 수익 인식 자체에 대한 거니까요. 구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에 주기로 한 약속, pledges, 약정은 어떤가요? 이것도 조건부, 무조건부 나뉘나요? 네, 맞습니다. pledges도 조건부와 무조건부로 나뉩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약속은 약속하면 바로 수익인가요? 네, 무조건부 약속은 약속한 시점에 그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공정 가치로 평가해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조건부 약속은 당연히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건물 같은 현물 기부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만약 별다른 사용 제한 없이 건물을 딱 기증받았다. 그러면 그 건물을 실제로 딱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가치 전액을 즉시 제한 없는 기부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걸 Placed in Service Approach, 사용 개시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와, 사용 시작하자마자 전액 수익으로요? 좀 특이하네요. 네, 약간 그렇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금 외 기부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원봉사 같은 donated services, 기증 용역은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 이게 사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큰 자산일 텐데요. 원칙적으로는요, 이게 금전적 가치를 딱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단체가 완전히 통제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해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는 장부에 안 나타나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썸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썸 기준이요? 네. 첫째, 건물 신축처럼 비재무적 자산을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경우. 둘째, 회계사, 변호사, 의사처럼 고도의 전문 기술, specialized skills이고 원래 단체가 돈 주고 구매했어야 할 서비스, otherwise needed 이며 그 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measurable하고 easily valued 할 수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기준, SUM을 충족하면요. 아, 썸. 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면요. 네, 그때는 그 서비스의 공정 가치를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해당되는 비용으로도 인식합니다. 수익과 비용을 같이 잡는 거죠. 아, 수익 잡고 비용 처리도 하고.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사실 상당한 자원이 투입된 건데 이걸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술품이나 역사 유물 같은 도네이티드 컬렉션 아이템은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되는 것들이요? 그것도 좀 특별한 규정이 적용돼요. 만약 그 수집품이요. 첫째, 대중 전시나 교육, 연구 같은 공익 목적으로 보유되고 투자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요. 둘째, 단체가 책임지고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셋째, 혹시 나중에 팔더라도 그 판매 수익을 다른 수집품 구매나 관리에 다시 쓴다는 명확한 정책이 있다면 그렇다면 자산이나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을 안 해도 된다고요? 네, 이런 컬렉션은 단체의 어떤 미션 수행을 위한 핵심 자산이지 일반적인 재무적 자산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럼 저런 요건을 충족 못하면요? 그러면 일반 기부 자산처럼 자산과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경우의 수가 많네요. 아까 산업별 특수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의료기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병원의 페이션 서비스 레비뉴, 즉 환자 서비스 수익은요. 일단 발생한 총액으로 기록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총액으로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이걸 체리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선 진료는 아예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 자선 진료는 수익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험사랑 계약해서 깎아주는 금액이나 아니면 환자한테서 결국 못 받을 것 같은 돈, 뭐 대손충당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총 수익에서 다 차감해서 실제로 병원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보고합니다. 아, 총액에서 이것저것 빼고 순수익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래야 단순히 발생한 의료 서비스 총액이 아니라 진짜 병원 운영 자금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 비영리 단체의 수익 인식이라는 게 그냥 장부에 숫자 적는 게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트랜잭션인지 컨트리뷰션인지 조건부인지 무조건부인지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혹시 비영리 단체의 재무보고서를 보실 때 그냥 단순히 총수익 얼마, 기부금 얼마 이런 숫자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내 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이면의 이야기요? 네. 이 수익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 기부금에는 이런 조건이나 제한이 따르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해당 단체의 재정 건전성이나 운영 방식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비영리 단체의 재무제표를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활동과 재정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읽어내는 딥 다이브 탐정이 되신 겁니다. 오늘 얻으신 이 지식이 여러분의 현명한 후원이나 참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